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얼마 전 실업급여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렸는데 굉장히 좀 반응도 좋으시고 또 관심이 있는 분야고 해서 오늘은 좀 이제 그때보다 이 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 추가해서 우리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몇 가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우선 이 개념부터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실업급여라고 하면요, 회사를 실직하면 받는 거다. 혹은 내가 회사를 안 다니면 그냥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가 아니고요. 원래 용어는요, 구직급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실업급여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은 구직급여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겠죠. 구직급여라고 하면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이직을 하게 돼서 그만둔 다음에 내가 근로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 그리고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실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구직급여라는 걸 받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돈을 받는다. 구직급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직급여라는 거는요, 큰 원칙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야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되면, 퇴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원칙적으로는요, 흔히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칙은.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다. 조건만 된다면. 그래서 오늘은 그 자발적인 퇴사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 수급 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요,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이 일어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와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일부 사업을 폐지하거나 업종 전환을 해서 내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인사 파트가 이렇게 개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축소되거나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그리고 작업 형태들이 내가 기존에 일하던 거랑 너무나 바뀌어 버린 겁니다. 신기술이 도입했거나 오늘 뭔가 새로운 게 개발이 돼서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이 악화됐거나 혹은 인사 쪽에 내가 더 이상 이게 승진이나 이런 게 못하도록 적체가 돼버린 겁니다. 인사가 적체가 돼버렸다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다시 말해서 구직급여를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 노동법이라는 겁니다. 자, 노동법을 회사에서 위반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내가 회사를 나왔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노동법 중에 가장 우리가 좀 기본적이고 꼭 지켜야 될 부분이 바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미달했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만약에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했다. 그럼 내 스스로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나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저임금이라든가 주휴수당 이런 관련된 노동법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많이들 또 찍어놨기 때문에 참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요, 임금 체불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여러 가지 사유들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이 발생이 됐다면 이는 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아주 낮아지는 경우나 임금 체불이 된 경우, 이게 2개월 이상이 되면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장근로는 원래 정해져 있죠.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 연장근로를 사업장에서 위반해서 나한테 연장근로를 더 시킨 경우, 그 다음에 사업장이 만약에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를 주게 돼 있는데 이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내가 지급을 받았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이 확 실시되거나 혹은 엄청난 규모의 대량 규모의 어떤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 지속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 꽤 자주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통근이 곤란하게 됐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요,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게끔 생겨버린 겁니다. 회사의 출퇴근이. 자, 이 왕복 3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 회사를 차량으로 갔다 오는 거리가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사업장이 이전을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내가 전근을 발령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거리상을 보니까 내가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전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면 대전을 갔다 왔다 하면 3시간 이상이 소요가 돼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엔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배우자나 부양해야 될 친족과 동거를 위해서 내가 거소지, 내가 사는 곳을 이전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정말 통근이 곤란해졌다는 게 이게 입증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의 사항은요, 피치 못할 가정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질문이 있으셨고요. 꽤 자주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볼게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서 내가 간호를 해야 되는 경우에요. 무조건 간호해야 된다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간호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사정상 휴가를 주거나 휴직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 사정상.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의 체력이 부족하거나 심신장애가 있거나 질병, 이런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사의 소견이라든가 사업주의 소견 등이 객관적으로 이게 증빙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증빙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된다. 그 다음에 임신이나 출산, 그 다음에 육아, 그 다음에 병역에 의한 의무 복무를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장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피보험자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춰서 그러니까 통상 다른 어떤 근로자들하고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같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근로자는 이건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되고 입증이 된다면 그것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내가 받아서 그 다음에 퇴사를 하게 되면 내가 실직 상태가 되고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되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 아닌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 그때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발적인 퇴사의 반대가 뭡니까? 권고사직. 그러면 권고사직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것도 또 아닌 거죠. 반대 경우라도 만약에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 본인이 뭔가 잘못을 한 겁니다. 본인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귀책 사유가 생겼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자발적인 퇴사라도 내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거꾸로 비자발적인 퇴사라도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혹은 공금 횡령이나 기밀 누설, 기물 파악에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도 회사에 또 피해를 끼친 경우죠. 자, 이런 경우들에서는 회사로부터 비자발적인 퇴사, 공고사직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한 먼저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는 무조건 회사를 잘려서 받는 게 아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회사를 취직할 의사가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구직급여다. 근데 구직급여는 어쨌든 비자발적인 퇴사, 권고사직이 있어야지만 원칙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다. 그리고 거꾸로 비자발적인 퇴사, 권고사직을 받았더라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를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근로자의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조금 더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한테 실업급여 이거 신청을 뭐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권고사직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때도 이런 조건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고려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